대부분의 학과들이 물리를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들의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화공이나 신소재 계열을 지원했을 때 몇 등급 정도가 되면 경쟁력이 있는지, 크게 불리하지 않을지를 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도경의 입시 리포팅의 이도경입니다. 이제 제가 2025학년도 수시 전형 원서 접수를 대비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 그리고 자연계열 학생들을 위한 어떤 정보를 조금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대학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만을 가지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일반고 학생들이라면 몇 등급 정도가 되면 내가 이 대학을 지원했을 때 크게 불리함이 없을까 혹은 경쟁력이 있을까 정도를 좀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으로 생명 계열을 정리를 해 드렸고, 두 번째로 화학공학 계열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계열은 넓게는 화학공학과 그리고 신소재 그리고 에너지 환경 해당 학과들이 있죠. 그리고 다수의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해당 학과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 선발 인원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선발을 좀 하고 있다라는 점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서울대학교부터 이제 숙명여대까지 상위 15개 대학교들의 해당 계열들의 학과들을 쭉 정리를 해 봤습니다. 서울대의 경우는 재료공학, 지구환경, 그리고 바이오 시스템 소재, 화학부 등이 있고요. 연세대는 신소재공학, 화학과, 그리고 고려대는 신소재공학, 융합에너지, 화학 계열이 있고요. 성균관대는 에너지학과 들어가고요. 그리고 경희대 보시면 환경학 및 환경공학, 그리고 원자력공학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재료, 신소재, 그리고 화공, 그리고 환경, 에너지까지 넓게 해당 학과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자연계열은 제가 늘 강조를 하지만 이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학교에서 발표한 자연계열의 과학교과 핵심 권장 이수 과목 표를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수학은 제가 따로 정리를 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학은 미적, 확통, 기하까지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해당 학과들을 지원하는 친구들은 기하 정도까지 충분히 다 이수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먼저 서울대학교부터 보시게 되면 재료공학과는 화투와 물투를 권장으로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부는 핵심의 화학2가 있고요. 지구환경과학부는 핵심의 화투, 물투, 지구과학2 중에서 이제 하나 정도는 이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바이오 시스템 소재학부는 화학2와 물리2, 바이오가 들어서 생명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소재이기 때문에 물리화학 베이스인 학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연세대학교도 보시면 신소재가 화1,2와 물리1을 핵심, 그리고 권장의 물투, 화학과도 보시면 화학 1, 2, 그리고 권장은 물리 1, 2와 생명과학 등 이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죠. 사실 상위 10개 대학교까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쵸? 서울대부터 경희대까지니까. 그러면 그 이하의 대학들, 건국대든 동국대든 숭실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비슷한 이제 핵심 이런 이수 과목을 좀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권장 과목에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시게 되면 물리라는 과목이 대부분의 학과들에서 다 핵심 혹은 권장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를 이수해야 해당 공과대학을 지원하는데 크게 불리함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학생들 중에서 내가 화학은 1, 2를 이수했지만 물리를 이수하지 않고 생명을 이수했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보다는 생명계열 학과 영상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과들이 물리를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물리 이수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자연과학 계열로 분류되어 있는, 즉 공과가 아닌 이제 순수 학문이죠. 화학과에 대한 내용, 그 핵심 권장 과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서울대학교는 핵심의 화투만 사실 있기는 해요. 그리고 고려대학교도 권장의 화학 1, 2가 있는데,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를 보시게 되면
핵심에는 화학 원투가 다 동일합니다. 원투가 동일한데 권장에 보시면 이 세 개 대학교는 똑같이 물리 원투와 생명과학 원을 함께 이수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사실 자연계열 학과에서 화학과는 순수 학문에 좀 속하죠. 여기에 생명이 더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가는 화생공 혹은 생명계열 학과들이 되는 거고, 물리를 이수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뭐 신소재든 화공이든 에너지 계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과에서 물화생을 모두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화학과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 후에 여러분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고 싶은 분야로 좀 확장해서 나가라라는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걸 물화생을 모두 이수할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의 학과들, 자연계열에서 대부분의 학과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수 과목에는 큰 문제가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는 물화생을 모두 이수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물리를 좀 부담스러워하죠. 수강자 수도 많지 않고 그리고 또 어려운 교과목이다 보니까 자꾸 이수를 하지 않는데, 공과대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하시는 게 좋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요 대학들의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화공이나 신소재 계열을 지원했을 때 몇 등급 정도가 되면 경쟁력이 있는지, 크게 불리하지 않을지를 좀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서울대학교부터 홍익대학교까지 대학교에서 발표한 입시 결과, 그리고 이제 대학 어디가에서 발표한 50% 컷과 70% 컷을 제가 지금 푸른색 계열로 정리를 해뒀고요. 그리고 붉은색 계열로 제가 선을 그어둔 것은 일반고 학생은 이 정도 성적이 되어야 크게 불리하지 않다, 혹은 경쟁력이 있어서 한번 해볼만 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 일반 전형은 사실 일반고 학생들의 합격 비율이 30% 이하죠. 여기는 뭐 특목고, 자사고, 뭐 과학, 영재고 다 지원할 수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발표하는 입시 결과보다 훨씬 더 높은 등급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고 학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4등급 정도 안에 들어야 이제 좀 경쟁을 해볼만 하고요. 서울대 직윤의 경우에는 한 95% 정도가 일반고 학생이죠. 그래서 대학에서 발표한 1.14, 그리고 1.48을 그냥 일반고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보시면 1.8, 1.9등급 정도, 거의 차이가 없지만 고려대학교 학업부 수행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좀 높게 걸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익별이 조금 낮아질 수 있고요. 여기는 일반고 학생들의 비율이 대략적으로 60%, 많게는 70% 정도 자연계열에서는 좀 분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성균관대 보시게 되면 2.19, 2.92 등급인데 사실 이건 아니고요. 일반고 학생들은 1.78, 1.8등급 이내 들어와줘야 되고요.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자, 중경 이화여대 시립대 라인으로 내려가 보게 되면 중앙대는 1.83, 그리고 경희대도 2.1등급. 이화여대는 지금 1.84가 50%고 70%가 2.03등급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 일반고 학생이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등급, 2.0등급, 1.9에서 2등급 극초반 정도면 충분히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울시립대는 2.2등급 정도가 돼요. 그래서 중경 이시 라인 정도가 1점 후반에서 대개 2점 극초반 정도가 되면 한번 지원해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건동홍 라인은 2점 중반 정도가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대학교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네, 국민대부터 제가 지금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경기권 이제 주요 대학들까지 쭉 정리를 했습니다. 국민대 보시게 되면 2.6등급, 그리고 숭실대학교 2.4, 그리고 세종대 2.7등급 있죠. 그래서 국숭세 라인 정도는 한 2점 중반에서 2점 중후반 정도가 되고요. 아주대, 광운대, 과기대 라인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아주대는 3.0등급. 사실 아주대학교가 공과대학으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사실 뭐 숭실대 밑에 바로 붙어 있는 학교긴 한데, 이게 경기권에 있는 학교이다 보니 지금 학생들은 서울 소재 학교를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입결 자체가 그렇게 많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3등급 초반, 3.0등급 이내 정도면 일반고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광운대학교도 비슷합니다. 2.9등급이고요. 서울과기대가 지금 공과 계열은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저희가 체감적으로 느끼기에는 숭실대 밑에 좀 붙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2.7등급 정도이고요. 그리고 성신여대, 서울여대는 3점 초반,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상명대도 비슷하고요. 한양대, 에리카, 가천대 비슷하게 3점 초반 정도가 돼요. 그럼 정리를 해보시면 국민대, 숭실대, 그리고 서울과기대, 서울에 있는 요 정도 학교들은 2점 중반, 2.5등급에서 2.7등급 정도 되면 내신 등급상 크게 불리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하의 서울 소재 대학들 그리고 경기권 대학은 3점 초반 정도까지 되면 종합전형으로 일반고 학생들이 충분히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합격생 성적의 상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적은 저희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에서 최근 3개년 동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의 이제 화학이나 신소재 계열로 합격한 학생들의 등급 평균과 원점수 평균을 좀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서울대부터 이제 한양대까지 상위 6개 대학들이죠. 서영고, 서성한. 국어 등급은 1.76, 수학이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1.52 등급이고요. 영어가 1.59, 사회가 1.85, 그리고 과학이 1.62 등급 정도가 돼요. 그래서 1.5 등급 내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원점수를 보시게 되면 수학이 93.1점, 과학이 95점. 그래서 95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정도가 되면 한번 지원해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앙대, 이화여대, 경희대, 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서울상의 15개 대학교까지죠. 보시게 되면 수학, 국어는 2.34, 근데 수학은 역시나 1등급대요. 1.95등급. 그리고 영어가 1.94, 사회가 2.36, 그리고 과학은 2.32 등급이 됩니다. 그리고 원점수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90점에서 플러스 알파 정도가 돼요. 제가 원점수를 표시해둔 이유는 사실 수학 혹은 미적분, 과학에서 물리 이런 과목들은 수강자 수가 적기 때문에 나의 원점수와 상관없이 등급이 좀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사실 대학교에서도 등급 지표보다는 원점수 지표를 조금 더 중요하게 평가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다 비교하시는 게 좋고요. 어쨌든 90점에서 조금 넘어서야 된다는 점. 그리고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 보시면 국어 2.49, 수학이 2.38등급, 그리고 영어 2.56, 사회가 3.05, 과학이 2.75 등급이에요. 원점수는 지금 보시면 85점을 넘어서죠. 그리고 85점 플러스 알파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내가 원점수가 85점 정도를 넘어선다고 하면 서울의 중위권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주요 공과대학들, 아주대, 인하대는 한번 지원해볼 만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일반고 기준입니다. 자사고 아니고요. 일반고 학생 기준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성균관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성균관대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저는 가히 열망, 좀 동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서강대학교는 사실 자연계열보다 인문계열이 좀 강세인 학교고, 한양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가 비슷한 이제 공과계열에 좀 강세를 보이는 학교인데, 지금 학생들의 관심도 는 사실 성균관대가 좀 더 높다라는 느낌이 사실 들어요. 물론 한양대도 굉장히 좋은 학교지만, 그래서 일반고 학생들이 이제 비교과 활동을 굉장히 잘 만들어서 그때 성균관대를 한번 지원해보고 합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이제 최근 3개년 동안 이제 저희 센터에서 합격한, 성대를 합격한 화학 계열로, 공학이나 화학 계열로 합격한 학생들의 리스트를 싹 다 정리를 해서 좀 경향성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은 일반고에서 성균관대를 합격을 하려고 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결국은 내신이다. 그리고 수학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푸른색 계열로 지금 표시된 학교를 보시면 전국단위 굉장히 유명한 자사고입니다. 이 학교에서는 전체 주요 과목이 4.72등급, 그리고 국어 4.2, 수학 5.4, 과학 4.3등급인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공학 계열로. 자, 충남의 S고등학교, 충남 지역 학생들 다 알 것 같아요. 이 학교에서 주요 과목 2.70, 이 학생이 합격을 했는데, 국어는 3.0, 근데 수학이 2.1등급이에요. 과학이 2.9등급입니다. 이 학교에서 수학 1.1등급 받았다라고 하면 절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원점수 거의 95점에 육박하는 굉장히 좋은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학생이에요. 서울의 S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서도 2.3등급이 합격을 했는데 역시나 수학은 1.6등급으로 수학 성적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반고로 넘어와 볼게요. 붉은색 계열로 표시되어 있는 일반고를 보시게 되면 서울의 K고등학교 주요 과목 1.6등급이 합격을 했습니다. 수학이 1.5등급이고요. 과학이 1.9등급이에요.
경남의 G고등학교 주요 과목이 1.5등급인데 수학이 1.5, 과학이 1.4등급이고요. 경기의 D고등학교 주요 과목이 1.4, 수학이 1.4, 과학은 1.1등급이에요. 광원에 있는 유고등학교 보시면 주요 과목이 1.3, 수학이 1.6인데 이 친구도 과학이 1.1등급이에요. 결국 정리를 해보게 되면 결국은 일반고에서 성균관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내신 등급이 1.5등급 내외 정도가 되고요. 수학과 과학의 확실한 강점을 보여줘야 합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비교과 활동은 좀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여기서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읽어봤을 때 당연히 전국 단위 자사고, 충남의 S고, 서울의 S고가 일반고 학생들보다 훨씬 질적으로 높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그거는. 그래서 사실 학생들이 물론 지금은 이제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세트도 마감이 되었을 시기이긴 합니다만 이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실 때 내가 비교과 활동을 잘 준비했으니까 나의 내신 등급 좀 부족한 수학 과학의 성적을 보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약간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어서 이제 셀프 경쟁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성적이 되면 이제 그 성대 그 밑에 대학들을 합격할 수 있는지 좀 실제 사례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지금 합격한 대학교 라인은 중앙대 그리고 시립대, 경희대 라인에서 사실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을 했는데 전체 교과 성적을 보시면 2.4등급으로 사실 중앙대, 시립대, 경희대를 뭐 안정 혹은 적정으로 합격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수학 성적을 보시게 되면 1.4등급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2.8등급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수학은 확실한 강점이 있죠. 학기별 성적을 보시게 되면 1학년 1학기부터 2학년 때까지의 과목은 전부 다 1등급이에요. 그리고 원점수도 지금 95점을 다 넘어서는 원점수를 보여지고 있죠. 제가 앞서서 원점수가 95점을 넘는 1등급 정도가 되면 사실 성균관대 정도 라인을 한번 써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친구는 다른 교과 성적들이 좀 미흡해서 사실 그 대학까지 쓰지는 못했어요. 확률과 통계도 2등급이긴 하긴 하지만 어쨌든 원점수가 92점이었고요. 3학년 1학기 때 미적이 3등급으로 조금 미끄러지긴 했지만 수강자 수가 100명대로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원점수는 여전히 90점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중앙대, 시립대, 경희대학교 라인을 합격을 했고요. 과학교과도 보시게 되면 등급지표는 지금 대부분 2, 3등급으로 높지는 않아요. 그리고 원점수도 1학년 때는 90점대 유지를 했는데 2학년 때 화학은 84점, 83점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도 82점, 80점으로 좀 우수하다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수학 성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중앙대학교를 최상향, 중시경을 최상향으로 지원을 했고 이 친구가 지원한 대학교는 단국대 라인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단국대를 지원했다면 숭실대나 국민대도 함께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단대, 숭실대, 국민대 정도가 기준선이 되었을 텐데 상향으로 지원한 중앙대, 시립대, 경희대를 수학의 강점으로 합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이수 과목에 강점이 있는 친구는 이제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전체 교과 성적을 보시게 되면 2.9등급이에요. 거의 3등급 정도가 되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경기권 정도 학교 기준을 그리고 서울 하위권 학교 정도가 기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수학은 3.8등급입니다. 사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제일 낮아요. 그리고 과학도 3.3등급. 국어, 영어와 수학, 과학을 비교했을 때 국어, 영어가 더 강세가 있죠. 자, 세부 지표를 보도록 할게요. 일단 등급 지표는 수학 보시게 되면 다 3, 4등급입니다. 그리고 원점수도 보시면 대부분 다 80점 대 정도가 돼요.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권 정도 대학을 가천대든 그리고 한양대 에리카 정도를 기준으로 삼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수 과목을 보시게 되면 이 친구는 물화생지를 모두 이수를 합니다. 등급은 모두 3, 4등급이긴 하지만 물리화학은 90점을 넘었고요. 지금 화학계열의 중요한 과목이죠. 생명과 지구는 80점대네요. 그리고 수학과 진로 선택 과목을 좀 보시게 되면 기하와 수학 과제 탐구 이수했고요. 원점수는 90점을 다 넘겼습니다. 근데 투 과목도 4과목을 다 이수를 해요. 물화생지 2를
다 이수를 하게 되고요. A등급 받았고 원점수는 80점대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A등 중간 A 정도, 열심히 했다 정도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화학실험과 고급 생명과학을 함께 이수를 했어요. 그럼 사실 등급 지표에 비해서 과학 1, 2를 모두 이수를 하고 화학실험 고급 생명까지 이수했다라고 하면 이수 과목에 굉장한 강점이 있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최종 합격 대학은 광운대 그리고 서울과기대 에서 합격을 했고요. 실제로 이 친구가 지원해왔던 대학들은 한양대 에리카, 제가 말씀드렸던 한양대 에리카나 가천대까지도 다 지원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무조건 이수 과목의 강점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결국 자연 계열에서는 말씀드렸던 수학 과목의 성적 그리고 과학 과목의 성적과 이수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성균관대도 설명을 드렸고 중경시 라인 합격 사례도 제가 보여드렸고, 그리고 광운대 과기대 라인, 그러니까 서울 중하위권 대학들의 합격생 케이스도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준을 가지고 내가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수 과목에 강점이 없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수학과학의 교과에 강점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수학과학 교과 성적이 좀 미흡하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수 과목에 강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원 여부를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